조니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3년째 갇혀 지내고 있는데 전 세계 유튜버들이 이 놈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이었죠. 그때만 해도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을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외국인 스트리머 하나가 한국에 왔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입국하자마자 한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도저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짓거리를 라이브 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 겁니다. 역사적 상징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장면을 콘텐츠라고 찍어 올린 거예요. 이게 그냥 시작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사실 이런 유형의 스트리머들은 해외에서 꽤 악명이 높습니다. 킥 스트리머라고 불리는 이들인데요.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메이저 플랫폼에서는 이미 영구정지 당한 인간들이 킥이라는 비주류 플랫폼으로 모여들어 온갖 민폐 행각을 벌이면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공권력 행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시민들도 대체로 참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폐 스트리머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무법천지로 활개를 치면서 악행을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조니 소말리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에서 온갖 개판을 치다가 결국 추방당했는데 다음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아마 생각했겠죠. 한국도 일본이랑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니까 똑같이 얌전하게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입국 초기에는 그냥 소녀상 모독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친구의 범죄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대놓고 음란물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놀이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정치 선전 방송을 확성기로 들려대는가 하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유해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재생시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민폐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죠. 더 가관인 건 자기를 제지하려는 시민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상가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 가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하고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라이브 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했어요. 조회수와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진짜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케이스네요. 당연히 신고가 폭주하기 시작했죠. 폭행, 성추행, 마약 의심 등등 갖가지 범죄 혐의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출국을 시도한 거죠. 일본에서처럼 대충 추방당하면 다른 나라 가서 또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근데 한국은 일본이 아니거든요. 한국 경찰의 수사망은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조니 소말리는 그렇게 한국 땅에 발이 묶였죠. 2024년 9월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무려 3년째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2번의 연말과 새해를 한국에서 보냈어요. 본인이 원했던 건 절대 아니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전면 차단됐거든요. 유튜브 수익 창출도 완전히 막혔고요. 숨통이 막히니까 최근에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그 꼼수가 정말 웃깁니다. 채널 주인은 행크라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냥 게스트로 나올 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채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니 소말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이 정도면 거의 코미디 수준이죠. 문제는 유튜브가 채널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니 소말리가 아무리 부계정을 만들어도 결국 본인이 나오는 순간 다시 차단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발버둥치는 사이 해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유튜버 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니 소말리 사건을 다룬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먼저 아토지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사해설 채널로 구독자가 무려 193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넛 오퍼레이터라는 전직 경찰관 출신 유튜버가 있어요. 구독자 500만 명이죠. 그리고 패실렉트리션이라는 주짓수 코치 출신 크리에이터는 2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헤레라라는 소총 개발자 출신 유튜버는 40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벌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가볍게 다룬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팩트 중심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죠. 전 세계 구독자 수를 합치면 1300만 명이 넘는 채널들이 동시에 조니 소말리의 한국 행각을 조명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조니 소말리는 그동안 자기가 강한 척 허세를 부려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큰 소리치고 사람들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정작 이 친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조니 소말리를 마주친 한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특히 유대근이라는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가 조니 소말리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디 가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는데요. 조니 소말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조니 소말리는 누군가 어디 가라고만 해도 깜짝 놀라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미국에서 도넛 오퍼레이터 채널을 운영하는 코디 게럿이라는 사람은 유대근의 행동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직접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해외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서 조니 소말리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GPS 추적하듯이 말이죠. 지금 강남역 근처에 조니 소말리 목격됨. 홍대 쪽으로 이동 중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한 거예요. 이 모습이 해외에 알려지자 전 세계 네티즌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들 진짜 무섭다. 조직력이 군대 수준이다. 이게 바로 선진 시민의식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본 시민들은 대체로 참고 넘어가는 문화인데 한국인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악행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죠. 조니 소말리는 요즘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찍을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조회수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결국 과거 영상을 재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문제 일으키던 장면들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돈이 정말 절실한가 보다라고요. 유튜브 수익으로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는 마지막 발버둥인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한국을 헐뜯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서울의 황폐한 동네를 탐험하러 갔어요입니다. 썸네일에는 청량리 588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완전히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거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을까요? 도심 경관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신축 빌딩들이 즐비하고 공원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니 소말리 본인이 완전히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긴 거예요. 한국을 깎아내리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꼴이 된 겁니다. 진짜 코미디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니 소말리 같은 인간들이 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활개를 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일본은 공권력 행사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대체로 참고 넘어가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죠.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문화가 역설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아도 참자는 문화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니 소말리 같은 킥 스트리머들이 일본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어차피 일본인들은 항의도 안 하고 경찰도 대충 넘어갈 테니까 마음껏 민폐를 끼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여러 킥 스트리머들이 온갖 개판을 쳐도 기껏해야 추방당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죠. 일단 시민들의 대응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목격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요. 야, 이 새끼야 하고 바로 달려드는 거죠. 유대근처럼 직접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집단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경찰의 대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요. 출국 금지 조치도 신속하게 내려지고요. 그래서 조니 소말리가 도망갈 틈도 없이 붙잡힌 겁니다. 법적 처리 과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대체로 추방으로 끝나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요. 조니 소말리가 지금 3년째 한국에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니 소말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계산착오였던 거예요. 일본이랑 한국이 비슷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천지 차이였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민폐 부리고 돈 벌다가 추방당하면 그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지금 조니 소말리의 상황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경제활동은 전면 차단됐고 유튜브 수익도 막혔고 새 채널 만들어봤자 금방 차단될 거고 한국인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디 가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치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출국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조니 소말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한국 갔다가 인생 망한 스트리머 이런 식으로 회자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해외 유튜버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한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법치국가다. 한국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놀랍다.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유대근의 행동은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도넛 오퍼레이터 같은 대형 유튜버가 한국인들은 악행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면서 감탄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한국인들이 민간 정보망을 구축했다. 이게 바로 선진 시민의식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커뮤니티의 힘으로 범죄자를 감시한다는 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실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독특한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정보 공유가 빠르고 집단 행동도 신속하게 이뤄지죠.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바로 대응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조니 소말리 사건에서 완벽하게 발휘된 겁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응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조니 소말리는 일본에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죠.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원의 철저한 재판 절차가 모두 작동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모습이고 선진 시민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나라다. 한국 시민들은 정의감이 강하다.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다. 이런 인식이 퍼진 거죠. 반대로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왜 조니 소말리 같은 놈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나? 일본 경찰은 뭐 하는 건가? 일본 시민들은 왜 가만히 있었나? 이런 비판이 쏟아진 거예요.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킥 스트리머들이 일본만 노리는 이유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극적인 공권력과 참는 문화가 오히려 범죄자들을 끌어들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니 소말리 사건은 단순히 한 스트리머가 한국에서 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사회 시스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한국은 악행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원의 철저한 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은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버렸어요. 킥 스트리머들이 일본을 타겟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조니 소말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갔다가 인생 망한 스트리머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킥 스트리머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됐어요. 한국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다른 킥 스트리머들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조니 소말리 사건을 보고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대응의 효과입니다. 한 명을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써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니 소말리 사건 이후로는 한국에서는 절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법과 문화를 존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니 소말리 한 명 때문에 전 세계 대형 유튜버 4명이 모여서 토론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됐어요. 총 구독자 수 1300만 명이 넘는 채널들이 동시에 다룬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홍보 효과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은 범죄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나라다. 한국 시민들은 정의감이 강하다.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다. 이런 이미지가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홍보 효과죠. 그리고 유대근의 행동은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어디 가, 이 한마디가 조니 소말리에게는 평생 트라우마가 됐고, 해외 네티즌들에게는 한국인들은 악행에 즉각 대응한다는 상징이 됐어요.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서 조니 소말리 관련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 이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뜹니다.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한국인들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전설이 됐어요. 해외에서는 Korean Tracking System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인들의 조직력은 군대 수준이다. 이게 바로 시민의 힘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조니 소말리는 지금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에 묶여 있을 거예요. 이게 다른 킥 스트리머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과거 영상을 재활용하거나 한국을 헐뜯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본인을 차단하는 순간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요. 서울의 황폐한 동네를 탐험하러 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상을 보면 정말 코미디입니다. 청량리 588을 찾아갔는데 깔끔하게 정비된 도심만 보이는 거예요. 한국을 깎아내리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꼴이 됐죠. 이게 조니 소말리의 현실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봤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해외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니 소말리가 활개를 쳤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한국과 일본의 시스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은 소극적 대응으로 범죄자들의 천국이 됐고 한국은 적극적 대응으로 범죄자들의 지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킥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는 일본은 가도 되지만 한국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몸소 보여준 교훈이죠. 이건 한국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범죄자들이 알아서 피해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한국을 더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죠. 조니 소말리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제대로 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말이에요. 한국 시민들의 대응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행동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철저한 재판 절차도 빛을 발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내려서 조니 소말리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모습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죠. 조니 소말리는 이제 영원히 한국 갔다가 인생 망한 스트리머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어요. 한국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교훈 말이죠. 해외에서 조니 소말리 사건을 다루는 영상들을 보면 댓글란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국인들 진짜 무섭다. 조니 소말리는 완전히 끝났다.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어디 가 장면은 이제 밈이 됐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조니 소말리 관련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댓글을 다는 거죠.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근의 행동은 해외에서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실현이다. 한국인들은 악행에 즉각 대응한다. 유대근은 영웅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은 Korean Tracking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전설이 됐죠. 한국인들의 조직력은 놀랍다. 이게 바로 시민의 힘이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찬사가 쏟아진 겁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홍보 효과예요. 전 세계 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채널들이 동시에 한국의 긍정적 면모를 다뤘으니까요. 조니 소말리는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경제활동 차단, 유튜브 수익 중단, 새 채널도 곧 차단될 거고 한국인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출국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과거 영상 재활용이나 한국 헐뜯기 콘텐츠로는 더 이상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하거든요. 똑같은 영상만 계속 올리니까요. 서울의 황폐한 동네를 탐험하러 갔어요 라는 영상은 정말 웃깁니다. 황폐한 동네를 찾으러 갔는데 깔끔하게 정비된 도심만 보이니까 본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한국을 깎아내리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꼴이 됐죠. 이게 조니 소말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비난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코미디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